법조계 소식 이면을 들여다보는 로우 인사이드. 오늘은 이른바 법원개혁 논의 저지 파동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법원을 출입하는 이철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, 법원개혁 논의 저지 파동. 말만 들어보면 이거 뭐 몇십 년 전 이른바 판사들의 집단항명 사태를 부른 뭐 사법파동 뭐 이거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게 뭐가 발단이 됐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그 발단은 심각하다면 좀 심각하고 또 소소하다면 소소한 일에서 시작됐는데요. 판사들 모임 중에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. 평소 좀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모임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지난 3월에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 인사제도의 모색, 법관 독립 강화의 관점에서라는 학술 대회를 열려고 했습니다. 제목이 기네요. 이거 예, 좀 제목이 길긴 한데요. 이 법관 인사에 대한 그 대법원장의 제왕적 영향력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. 그 이 학술 대회를 대법원장 직속 조직인 법원 행정처 간부들이 무산시키거나 축소시키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. 아니 학술 대회를 뭐 무산 아무리 주제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관한 거긴 해도 단순히 학술 대회 개최 문제를 놓고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텐데 중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? 네, 이 법원 행정처가 좀 개입한 방식이 좀 판사들이 보기에는요,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좀 치사했다. 이것이 이 일선 판사들이 받은 느낌이라고 합니다. 치사했다? 네, 이 치사했다는 느낌을 받은 이유가 이른바 중복 모임 해소 논란인데요. 그 법원 예규에는 판사들이 그 2개 이상의 연구 모임에 가입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. 즉 중복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판사들이 일반적으로는 2개나 3개 정도의 모임에 가입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뭐 아무런 제지나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지난 이 사문화된 조항을 근거로 해서 갑자기 나중에 가입된 그 모임을 탈퇴 조치한다 이런 공지사항을 지난 2월 13일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겁니다. 법원행정처가 중복 모임을 뭐 정리해서 해소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 것, 이게 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? 네, 이 문제가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이 판사 모임들 중에는 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조직에 속한다는 겁니다. 이 법원 행정처 공지사항대로라면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회원들이 자동 탈퇴가 돼서 조직이 좀 자체가 크게 축소되거나 와해될 수도 있는 거죠. 이러니까 판사들이 아무리 대법원장 권한을 논하는 학술대회지만 판사들이 학술대회 열겠다는데 법원행정처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며 집단 반발로 이어진 겁니다. 그렇게 된 거군요, 이게. 그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뭐 이후 전개 상황 어떻게 됐나요? 네, 이 법원행정처가 중복가입 해소 공지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간사가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뭐 행정처가 자신들의 활동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 수준 정도인데 하필 또 법원 행정처가 닷새 뒤에 이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유보하겠다고 한 발을 뒤로 물러섭니다. 뭐 자연스레 갈등이 봉합되나 이렇게 보였는데 또 하나의 뇌관이 터졌습니다. 바로 같은 날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기획팀장을 맡고 있던 이모 판사에 대한 인사 발령이 난 겁니다. 이 판사는 지난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 제2심의관으로 발령이 났는데요. 이 발령 난 지 얼마 안 돼 다시 전임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복귀하라는 인사 조치였습니다.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대한 압력, 또 연구회 핵심 멤버 판사에 대한 부당 인사 의혹, 여기에 또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커진 겁니다. 판사 블랙리스트요? 네. 이거 뭐 판사 블랙리스트 이건 또 뭔가요? 네, 뭐 한마디로 문학의 블랙리스트처럼 법원 행정처가 전체 법관들에 대해 이른바 성향 조사를 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. 뭐 이런저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대법원은 아예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지난달 24일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. 또 조사에 착수했고요. 어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. 아, 보고서가 발표가 된 건가요? 그 보고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, 그러면? 네, 일단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학술 대회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법원 행정처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. 이렇게 압력 행사 사실을 일부 인정은 했습니다. 또 중복가입 해소 논란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 조치로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적시를 한 건가요, 그러면? 네, 판사들이 내부에 볼 수 있는 코트넷이라는 곳의 공지로 정확히 된 내용을 참조했고요.
이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 논의를 저지했다는 판사들의 문제 제기가 실제 어느 정도는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. 다만 조사위는 이 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연구의 활동 축소 목적의 인사 발령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. 또 판사들을 뒷조사한 비밀 파일,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존재를 추정할 정황이 없다는 좀 다소 모호한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. 존재를 추정할 정황이 없다. 뭐 역시 판사답네요. 좀 말이 어렵네요. 그 이번 조사위 보고서에 대해서 법원 안팎의 분위기가 궁금한데 일단 판사들 블랙리스트가 들어있다는 법원 행정처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건 뭐 아예 조사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. 뭐 이런 점들을 밀어보면은 제기됐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? 네, 또 그것 때문에 이 조사위가 행정처 책임으로 두루뭉술 좀 판사들의 불만을 봉합하려는 게 아니냐. 또 인사권자나 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또 윗선 차단에 급급했다는 좀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판사 블랙리스트가 뭐가 다르냐며 오히려 판사 블랙리스트야말로 그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면서 수사를 통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또 법원 노조나 참여연대 등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사안을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데요. 만약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면 검찰이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법원 행정처 등의 압수수색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례가 없던 법원 행정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.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이른바 이번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도 그렇고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뭐 재현되지 않았으면 뭐 그런 바람입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로우 인사이드 이철규 기자였습니다.